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오줌 생성 과정 중에 어려워하는 표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빠지기는 했죠. 하지만 예전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줌 생성 과정을 공부할 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장 원료 오줌의 성분 비교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요즘 기출에는 나오진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뒤쪽에 기출을 보게 되면 이런 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표만 보고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혈장이 있고 원료가 있고 오줌이 있어요. 각각 비슷한 이름인 것 같지만 오줌의 생성 과정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름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혈장 같은 경우는 여과가 일어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여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과가 일어나기 전에 모세혈관에서는 우리는 혈장이라고 하고 그 혈장의 성분들이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이런 대표적인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농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농도요. 자, 그 다음 원료 같은 경우는 여과가 된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구체에서 모세혈관 아니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혈압차에 의해서 이제 여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모세혈관에 있던 물질들이 보먼주머니 혹은 세뇨관으로 갔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원료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원료의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원료에서 재흡수가 일어날 거고요. 우리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뭐가 일어날 거냐면 분비도 일어날 거예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완전히 버릴 애들을 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원료가 오줌으로 바뀌고 오줌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오줌이 이제 우리 집합관으로 가고 방광으로 가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혈장, 원료, 오줌 각각 어느 구역에 어떤 단계들이 거쳤는지 그 다음에 결과물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를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흡수와 분비의 상대량이에요. 재흡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비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소량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비를 그냥 생략하고 재흡수와 여과의 과정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유용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있어요. 자, 혈액 중에 이런 성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과가 되는 물질들은 무엇이냐면 혈압차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애들만 여과가 돼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혈압으로 밀어봤자 이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으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혈장에서 원료로 갔을 때 성분이 이렇게 0이죠. 혈액에서는 8이라고 하는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 원료, 세뇨관에서는 단백질을 볼 수가 없더라. 왜 그러느냐?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원료에서 오줌 당연히 없는 거 알겠죠? 여과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분비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분비도 안 될 뿐더러 자, 여과가 안 됐기 때문에 성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8에서 0이 되는 이유는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한 단계 일단 첫 번째 줄 클리어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요. 무기업류 요소 모두 다 크기가 작아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요소 얘네들의 크기가 모두 다 작아서 다 혈압차에 의해서 여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성분 농도를 보니까 자, 요렇게 세트로 보게 되는 거죠. 농도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0.10, 0.05 이 상태가 모두 다 동일해요. 무기염료와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모두 다 혈장과 원료의 농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혈장에 있던 애들이 다 모두 다 여과가 돼서 세뇨간에 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과가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물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물의 농도와 함께 물이 여과되는 양과 동일하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도 같이 넘어온 것이다. 100% 다 여과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00% 다 여과가 됐으면 여기에 농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고 모세혈관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물도 없을 것이고 무기염류도 없을 것이고 다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혈압에 의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물과 동일한 농도로 이동된 것이다. 자, 물은 생략을 하고 동일 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과가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 모두 다 여과된 거 아니에요. 이 표만 보고 숫자만 보고 모든 상대량으로 생각을 해서 그 상대량이 다 넘어온 것이냐 혈액에 있던 게 우리 세뇨관으로 넘어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틀린 답이 된다. 무조건 물과 생각을 해봤을 때 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하게 물이 10 중에서 5만큼 넘어왔으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10 중에서 5만큼만 넘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농도가. 자, 그 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세트로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0이죠. 원료에서 오줌으로 됐을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0%가 돼요. 0%.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재흡수. 자,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비싸기 때문에 재흡수를 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줌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여기에 뭐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런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100% 다 재흡수됐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뇨병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포도당의 함량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상인이니까 여과된 상태에서 100% 재흡수돼서 오줌에서는 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기염류 한번 볼게요. 자, 무기염류는요. 혈장과 원료와 오줌의 상태가 동일해요. 자, 요렇게 혈장, 원료, 오줌의 상태가 동일하다. 이것은 혈액에 있던 게 100% 다 여과가 된 다음에 뭐 재흡수 없이 다 오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다고요. 벌써 혈장에서 원료 여과됐을 때 100% 다 여과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물과 동일한 농도로 이렇게 여과가 된 반면 이제 원료에서 오줌의 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과 동일한 농도로 재흡수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물과 동일한 농도로. 물도 다시 재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뇨관에 뭐 50만큼의 물이 있었어. 그런데 걔가 30만큼 재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무기염료도 5만큼 있었을 때 3만큼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가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물과 동일한 농도로 여과, 물과 동일한 농도로 재흡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요소요. 요 놈도 굉장히 골 때려요. 자, 요 놈을 보게 됐을 때 혈장에 이런 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료에 동일한 농도를 보인다는 것은 물과 동일하게 여과가 됐다는 거죠. 동일한 양만큼 농도로, 비율로, 양이 아니라 비율로 여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과가 됐는데 갑자기 오줌에서 늘어나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얘 같은 경우는. 자,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분비가 겁나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니라고요. 미리 얘기했어요. 분비의 양은요.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표나 아니면 대부분의 뭐
그래프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무시할 정도예요.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비는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분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보다 많은 농도로 재흡수가 됐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 물보다 많은 아니죠. 물보다 많은 농도가 아니죠. 나 바보. 자, 물보다 많은 농도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물보다 적은 농도로 자, 재흡수됐다는 얘기죠.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농도, 100% 농도로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0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동일한 농도로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농도의 차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원료에서 오줌의 차이가. 자, 그렇지만 요소는 이렇게 농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분비가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농도로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농도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부가 설명들이 있어요. 단백질이야 분자량이 커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과가 되지 않아서 혈장에서 원료로 넘어갔을 때 0이라고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이요. 여과가 되었어요. 물과 동일한 농도로 비율로 여과가 되었어요. 자, 여과가 되었지만 100% 재흡수되었기 때문에 오줌에서 0이라고 하는 농도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재흡수된다. 자, 무기염료요. 여과된 후에 재흡수율이 얼만큼이냐면 물과 비슷해요. 동일한 농도. 그래서 원료와 오줌 사이에서 농도가 같은 거예요. 자, 요소요. 여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재흡수율이 물보다 적은 거예요.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증가를 한 것이지 여기 분비가 훨씬 많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표에서는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다른 메모장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량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먼주머니예요. 여과가 된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뇨관에서 집합관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거리. 자, 그 다음에 우리 Y축에는 무엇을 쓸 거냐면 상대량을 쓸 거예요. 재흡수되는 상대량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요만큼 각각 여과량이 뭐 일정한 비율로 갔으니까 여과량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지금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됐으니까 이 표에 표현이 되면 안 돼요.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백질을 그리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이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과가 되죠. 그런데 이 뒤에서 우리 오줌에 0%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0% 재흡수된다 그래서 상대량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세뇨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당 여기는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 재흡수됐으니까 세뇨관에 없어서. 자, 그 다음 색깔을 바꿔서. 자, 그 다음에 무기염료를 얘기를 해보면 물이나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흡수되는 양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될 건데 100%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무기염료라던가 아니면 물이 될 거예요. 물과 무기염료의 상대량, 재흡수되는 상대량은 동일하다고요. 자, 그 다음 요소야. 요소도 재흡수가 되긴 돼요. 그리고 분비도 되겠지만 분비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재흡수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재흡수되는 상대량을 봤는데 물보다 훨씬 적게 재흡수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양. 얘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갔냐.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요소의 재흡수되는 상대량이다. 그러니까 재흡수되는 양이 이만큼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X축
Y축 값이 아니라 자, 세뇨간에 남아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소는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런데 흡수가 되긴 되지만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보다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여기 표에서 농도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표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가지고 끙끙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농도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량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포도당 아미노산 100% 제흡수까지는 해석이 되지만 상대량이라고 한다면 아, 무기염료는 제흡수가 안 됐구나. 그 다음에 요소는 아, 분비가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오답 이런 것들이 많이 빈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이 표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제흡수, 여과 제흡수, 분비의 과정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얼만큼이 제흡수되고 아, 얘네들이 얼만큼 제흡수되고 상대적으로 제흡수되고 분비되는지 여과되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 표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표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된 문제는 없고 상당히 이 문제, 이 표가 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해의 시험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 표를 이제 접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